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럼, 네, 계시고, 그럼, SP 미만 리더님도 혹시 퍼센트 계세요? 제가, 어, 좀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힘들어요. 이렇게 강의 와달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저런 사람도 아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저희 맨날 스폰서님이 저한테 허당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렇게 좀 허술을 오늘도 이렇게 막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허술하고 좀 저렇게 저런 아무튼 저런 사람도 아메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피는 이제 달성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또 여기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벌써 엄청 많이 계시는데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저 보면서 용기도 가지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의 아메이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저번 주에 부산 갔다 오고, 그쵸? 부산 갔다 오고, 제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이제 갔다가 저녁에 왔거든요. 그리고 저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랑 예전부터 약속했던 에버랜드를 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밤에 12시에 와가지고 부산하고 에버랜드 중에 당연히 에버랜드가 더 힘들겠죠. 아들 그 초등학교 애들하고 여러 명이서 갔다 와서 아빠 없이 갔거든요. 특히 엄마들끼리만 가서 목마를 태우고 저희가 공연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마를 한 20분가량 공연을 8살짜리 아들 목마를 태웠을까요? 이제 보면은 다 나오는데요. 저는 안내이가 이렇게 자면서 너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면서 진심이 자면서 이러고 딱 이렇게 잠들었어요. 또 그때 또 떠올랐어요. 진심이 이러고 떠오른 제목이에요. 진심이. 저는요 아메이를 이렇게 합니다. 진심이 점점점. 코카콜라의 비밀은 점점점 아시죠? 그래서 진심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오늘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거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림 저걸 위에 서울대 로고죠. 그리고 이제 제목이 중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아빠 찬스예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아주 좋아요. 아빠 찬스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벌써 탁 와닿지 않으세요? 벌써 내 자식이 오버랩되고 내 삶이 오버랩이 되면서 탁 와닿지 않나요? 그냥 그림 하나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왜 내가 지금 퇴근하고 굉장히 피곤한데 막힌 길을 뚫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듣고 있나 이름도 잘 모르는 저 여자의 이야기를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저렇게 가장 이렇게 만세되고 있는 아빠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면 좀 낫죠. 저 아이는 혼자 기어 올라가는데 저기를. 그쵸? 저는 혼자 기어 올라갈 뻔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메 2세거든요. 아메 2세인데 아버지가 아메를 하시기 전에 굉장히 돈을 잘 버셔서 빌딩 세우고 막 이랬다가 코로나 때 부도를 세우는 빌딩들 다 맞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다 팔아서 빚들을 다 이렇게 청산하시고 동생은 거기에 예고를 다녔고 예, 예고를 다녔고 저는 이제 공부 조금 잘해서 이제 원래 저희가 좀 그 죄송합니다. 팔방미인이라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원래 새우 뭐를 해라 제가 태권도도 계속 했어서 올림픽 보내줄게 태권도 해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로 가겠다 이랬었어요. 건방지게 그냥 할 걸. 근데 동생이 아무튼 미술까지 예고를 다니던 상황인데 부도가 맞았죠. 그런데 버텼어요. 아버지요. 부모님이 잘 버티셨는데 제가
수능을 망해가지고, 수능을 망해서, 근데 아버지가, 아무튼 뭐 그래서 했는데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대학교를 잠깐 멈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일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21살인가? 그때부터 일을 했고, 동생은 예고를 다니는데, 애가 수시로 붙어버린 거예요, 학교를. 너무 장하게. 그래서 9월 달부터 돈 하나도 안 들였거든요. 그래서 미대를 어쨌든 입시를 보냈어요. 학교를 입학을 시켰고, 그다음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 이제 학비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했었고, 근데 부모님이 그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뭐라 하셨냐면 아메이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메이 하시면서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아메이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마 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있대요, 통장에. 돈 들어온 게 맞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거 보니까 빚을 갚아 나가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그냥 빚쟁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도 빚을, 그때는 좀 대출을 잘 내줬잖아요. 대출을 내줘서 뭐 제 이름으로 빚을 또 갚고, 또 저는 그때 막 빚독조 전화도 받고 굉장히 좀 힘든 입대를 보냈고, 아무튼 부모님이 아메를 통해서 쭉 하시면서 이제 빚을 꽤 많이 갚아 나가셨어요. 그래서 0이 된 거예요. 제 빚이. 26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걸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음악 공부였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좀 잘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아, 나도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이거를 감동을 주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 해서 음대를 갔는데 현실에 부딪혔죠. 난 천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작곡으로 갔거든요. 피아노도 굉장히 오래 쳤어서 작곡 공부만 1년 공부해서 편곡으로 갔어요, 음대를. 그런데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에 바로 졸업하자마자 빡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음악 전역사가 됩니다. 작곡을 전공을 해서 음악 전역사를 전공을 했고 10년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 6시 출근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집에 일찍 오면 8시, 9시 되면서 아이가 1살, 2살 너무 예쁠 때인데 못 보는데 이제 그때를 많이 놓쳤죠.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시고,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잘한 게 뭐냐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느꼈던 게, 아, 우리 아이가 지금 내 상황에 태어나면 흑수저네? 흑수저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던 아메이 미팅장을 찾아갔어요. 아메이 강서 미팅장을 찾아가서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아무 파트너 없이 그냥 미팅장에서 미팅을 매주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삭이 돼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때 신랑이 혼자서 강남, 뭐 우리 팀, 뭐 저쪽 팀 아니에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미팅을 매주 2번, 매주 갔어요. 혼자서 신랑이. 삼각김밥 먹다가 저희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미팅 시작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혼나서 버리고 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미팅을 열심히 들었고 제가 만삭 되기 전에 파운더스 PT를 처음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워커힐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레드카펫을 지나가거든요. 이때 아무 직원들이 나와서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아무구나. 이런 생각을, 와, 너무 재밌다. 그때는 막 파트너도 없고, 만삭에 막 물건 치약 하나 배달해주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워컨 초대받아서 저희를 정말 멋있는 식탁에서 이렇게 너무 잘했다 축하해주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리고 이제 한 2개월이 지나서 우리 아들이 파운더스 PT 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됐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메를 하게 됐던 이제 이유가 이거고요.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코로나 때 사업이 가장 성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워킹맘이거든요. 전 아직도 투잡을 해요. 그리고 애기가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예요. 근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SNS 각종 온라인 그다음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카카오톡으로 무자비하게 아메이 정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명한테 보냈어요. 미쳤죠? 근데 100명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파트너한테 복사해서 보냈어요. 너도 이 100명한테 보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그렇게 코로나 때 좀 미쳤었고 그때 제가 사파이어 그다음에 파우더 사파이어 이제 에메랄드까지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회사랑 직장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맘카페에서 일을 해요. 맘카페도 온라인 건물이라고 해요. 왜냐면 어떤 특정이 아니죠. 어떤 부추점 다수지만 저희가 8만, 7만 정도 되는 맘카페거든요. 그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광고를 걸어요. 사람들이 그럼 저희는 온라인 광고 수익을 받고 그걸로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 때도 절반으로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우리 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떨어진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광고비를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입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절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회사처럼 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더 힘들어졌죠. 저희가.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뭐 경제 힘들다. 뭐 이제 뭐 전기비 많이 올랐다. 근데 이거 오늘 15일자 기사인데 한전에서 공기업이잖아요. 지치고 남편도 여기 가고 싶어서 무슨 어려운 시험을 몇 년 만에 땄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어떻게 희망퇴직 카드 꺼냈대요. 이제 공기업이. 제 친구 남편 붙었다고 좋아했거든요. 시험? 막 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 10월 15일에 나온 기사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주식 이런 걸로 여러분 많이 돈 버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죠? 저희도 한 마이너스 300 벌었어요. 돈 벌었는데 괜찮아요. 저희 보너스 받을 거니까. 그런데 쉽지 않죠.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시대의 흐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사실은 힘들어요. 주식으로 돈 벌기도. 그리고 요새 전세 어때요? 빌라왕 사기, 전세 사기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없는 우리들이 더 힘들죠.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집 부모님의 빚이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밀림이 됐었죠. 몇 년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쟁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빚은 고스란히 누구 거다? 내 자식의 거다. 근데 난 더 오래 살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 가족은 내 빚, 나의 부양, 이 모든 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친구가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 사업, 어떤 것들, 이런 거 도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최소한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지금 나는 끌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끌어내리지 않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딴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나 죽을 때까지 받아준댔다. 이 회사에서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다. 이런 곳 있어요? 없죠. 저도 오늘 내일 합니다. 우리 회사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의논하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직원 자르면 어떠냐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안 돼요, 대표님. 제 없으면 일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어쨌든 파운드에서 PC 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쵸. 내 파트너가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운드에서 이제 약간 느낌으로 안 것 같아요. 아, 이 여기 손을 안 잡아. 그래서 잘리겠다. 아무리 미팅장 가야 돼. 이렇게 느낌으로 안 것 같은데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체감은 정말 51세래요. 지금 우리 100세까지 산다는데 나머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되시죠? 날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거 월급 생긴 제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월급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번대요. 대충 계산했을 때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22년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래 살 거죠? 그럼 난 퇴직후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 대충 계산 이렇게 뭐 최저 생계비래요. 2022년. 3인 가구가 250만 원. 근데 저 3인 가구인데 250만 원을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상해요. 근데 지금 기름값 더 올랐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험비도 보험비 매년 오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올랐더라고요, 전. 보험비도 매년 오르고 각종 뭐 세금,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올라요. 250 말도 안 돼요. 4인 가구 300만 원 글쎄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안 괜찮아요. 아내를 뚝 떼버리면 벌써 암담해요. 그런데 아내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여요. 오늘 작업만 최소 9억입니다. 내가 빚 없이 9억짜리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 번 걸로 치면은 3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대요. 그럼 이 적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자식의 것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나만 살다가는 괜찮아요. 그냥 빚쟁이로 죽죠 뭐. 근데 내 자식의 인생을 저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애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월급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 공감하시죠? 네, 저도 그래요. 커피값이 5천 원, 6천 원이에요. 진짜 커피 쿠폰 아니면 커피 사 먹기 힘들어요. 자, 아메리에서 설문조사에서 오늘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 쿠폰 하나는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해요.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5천 원. 커피 한 잔은 5천 원.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동 수입자인지 거리 수입자인지 혹시 여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나 권리 수입자인가요? 내가 가게 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뭐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오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 수입자가 아니에요. 나는 노동 수입자예요. 난 전문직이다. 나 돈 좀 벌어요. 의사고 변호사고 회계사예요. 마찬가지예요. 노동 수입이세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계산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문직이더라도 노동 수입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시급 10,000원에서 시급 10만 원짜리 만들려고. 시급 10,000원짜리 직장 생활에서 10만 원짜리 전문 뭐 의사 변호사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죠. 10만 원짜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 일을 하면서 깨달았죠. 아, 부질없구나. 내 아이의 인생은 10만 원짜리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빚이 좀 적을 뿐이지. 걔는 여전히 시간 없이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소유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시스템을 갖지를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 아내는요, 내가 유해에서 그런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일을 안 해도 재산, 아니다. 거꾸로 할게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 빈곤층. 나는 어디일까요?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어요.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중산층.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월급이 빵빵한. 은행 반은 직업, 집, 어쨌든 차도 할부인 차, 월급만 조금 빵빵해요. 아까 말한 시급만 조금 높아요. 근데 내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사실 이 표를 봤을 때 저는 바로 그렇구나라고 바로 납득이 갔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빈곤층이에요. 여기 아래. 빈곤층은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극복이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애기. 이것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 그러시죠? 끼워안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김연아 같이 스케이트도 못하고 뭔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어제 오랜데 가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매일 아침에 좀비같이 진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직장생활 하지 않으세요? 그쵸? 진짜 좀비처럼 일어선 타고 신도리면서 갈아타면서 좀비 때처럼 걸어가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2호선 갈아타서 직장에 출퇴근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잠기시라고 넣어봤어요. 응. 자만은 대물림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그 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살아서는 왜냐면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나 자식이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을까요? 내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 저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빚 힘들었다고. 근데 이 빚을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내 아이의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하죠. 아내는요, 왜 좋았냐면요,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아시죠? 망할 일이 없어요. 자본금이 필요 없으니까. 현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육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육아와 함께 하기.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아까 저희가 시스템 소유해야 된다고 했죠. 네. 아내는요, 소비자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좋다고 했죠. 왜냐면요, 저의 새로운 소비자층이 전부 다 애기 친구 엄마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모두 아메 공기청정기 다 쓰고요. 헬멧도 절반을 샀어요. 그리고 전부 아메 세제를 다 써요. 그리고 아메 비타민 다 먹여요. 저는 제가 카톡 100개씩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씹던 말던 그냥 무조건 보내요. 무조건 계속 보내면 한순간 탁 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전했어요, 모두에게. 아메의 물건을 처음에 그 사람들 만날 때도 진심으로 돼 있고, 그 아이 친구가 아프면 진심으로 돼 있고, 제가 후원한 파트너가 저희 예전 직장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때문에 후원이 됐냐면,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컵 때문에 후원이 됐어요. 저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아기가 굉장히 아팠어요. 아파서 뭐, 엄마들 직장 아프면 휴가 내기도 눈치 보이고, 이래서 휴가를 어렵게 내고 와서 이제 같이 울었죠. 그 마음을 아니까 너무. 울고, 다이소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힐링하러 예쁜 컵이 하트가 그려져 있는 컵이 있어서 2개 샀어요. 그래서 하나 주고 제가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언니 나 그날
언니 나 WX 무료 공짜로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설명을 초대하고 후원을 해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이번에 저희 그 부산에 같이 파운더스 PT 무대에 섰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제 진심이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공감들, 그리고 그 아이 친구가 아플 때 나도 너무 가슴 아픈 공감, 그리고 이 물건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이걸 팔려고 전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기가 아픈 게 나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AI 시대에 우리가 설 자리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에 우리가 뒤처지죠.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진심이에요. 이런 진심은 AI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메인 사업이 너무 좋은 게요. 이런 진심을 통해서 만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정말 찐 아메이 팬이 돼요. 저를 좋아하는 것만큼 저보다 더 아메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전 모든 파트너들에게 한 명의 소비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진심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걸려도. 언젠가는 알 거야. 언젠가는 알 거야. 그렇지만 정보는 계속 줘야 돼. 나는 그리고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알려야 돼. 그래야 너의 진심을 느끼고 네가 필요할 때 너를 찾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저는 상담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엄마들만큼 그렇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강력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애기 엄마들은 진짜 아메이 사업 너무너무 좋다 해서 강추드리고요. 미래의 엄마들에게도 강추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다른 능력이 없거든요. 제 MBTI, 제가 막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MBTI도 ENFP예요. 되게 정신없고, 계획 없고, 게으르고, 막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되게 싫어하고, 막 미루고, 이렇거든요. 저 작곡가 나왔을 때, 곡 쓸 때도, 다음날 12시까지 곡 제출이면요, 다음날 12시에 제출했어요. 진짜. 근데, 이런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심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간절함이 있으면 아내는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월급 가지고는 우리 안 돼요. 내가 직장에서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건 월급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벌어? 나 20 이랬죠. 그랬더니 야, 그냥 먹고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걸 월급처럼 보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거를 자산이라는 그런 가치를 봤다면, 그렇게,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는데, 저도 그때 너무 어려서, 안에 너무 초보여서 설명을 못했어요. 야, 이게 자산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 신랑한테 30이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럴 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어마하게 크다는 걸 저도 실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20만 원이 얼마나 됐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잖아요. 공도 붙고, 그쵸, 더 붙고, 곱하기 몇.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있을 때 1,000만 원 씩을 딱 지키죠. 근데 너무 그 친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갈등하다 안 보냈어요. 요새 아메 제품 열심히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메하고 싶어서 그랬던 친구도 10년이 지나니까 저의 진심을 보고 제 사업의 진심을 보고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급과 자산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지금 자산을 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미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연예인들 광고 수익일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억소리 납니다. 그리고 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메 PT, 파운더스 PT 뭐 이렇게 되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준 돈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저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잘났구나, 웃기구나 이제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해. 내가 그 연예인보다 조금 얼굴은 못났을 정 제가 열정이 없습니까? 삶에 어떤 갈망이 없습니까?
나도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못 찾았던 것 뿐이에요. 그걸 못 만났고. 근데 아메이가 뭐라 그랬죠? 아메이는요, 제품을 열심히 쓰고요. 제품을 내가 광고하면 나에게 이 연예인들이 받고 있는 이 광고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떤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보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요새 그래서 워라밸 이래가지고 MZ 세대들 그쵸? 삶의 무슨 직장에서 나의 행복을 찾고 칼퇴 완전 원추하고 이상한 거 시키면 다 이제 뭐 신고한다고 이랬다가 요새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또 젊은 친구들이 또 가치관이 또 바뀌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요 이 아메리가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인생의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직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업무가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부산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무대 이름 불러주니까 간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서. 내 비행기 티켓 그거에 끊어가지고. 그리고 미리 가서 해변가에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 미팅도 이제 강의도 물론 초대를 받았지만 회사처럼 너 가 이러지 않아요. 안 가면 너 잘려 이러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비자를 만날지 이 파트너를 후원할지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싫은 사람 있어요. 같이 사업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 안 해요. 왜냐면 얘가 잘 되면 내가 얘랑 평생 여행 다니고 미팅장 계속 가야 되는데 누구랑 하고 싶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를 초대해 준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내 평생을 함께 시간을 보내도 정말 기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사람이 나랑 기꺼이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저 말 안 해요. 아메이 뭐 더 없으면 자기 없으면 물건 안 살 것 전혀 천만에요. 우린 발 달렸어요. 시간 많아요.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건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진심이 저는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아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얘가 정말 아메이를 해서 이 친구하고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저 아까 포원했다고 했던 동생 있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일을 같이 하면서 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주고 샘플링도 하고 같이 울고 그랬겠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진심 꼭 여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성장과 책임감, 회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간, 장소에 대한 유연성. 이게 워라밸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것을 갖춘 거예요. 아메이에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이 제품 하나하나의 브랜드들 정말 어디 내 나라에도 손색이 없는 이 브랜드들 전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8살짜리 우리 아이가 더블X를 삼키기 시작한 날이에요. 더블X를 너무 먹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DNA 손상을 막아주는 유일한 비타민이잖아요. 물론 뉴트리퀴즈 제가 뱃속에서부터 WX 먹고 뉴트리퀴즈 유산균 먹고 키웠지만 WX를 먹어야 진정한 뉴트리 아이인데 못 삼키는 거예요. 얘가 갈아도 조르고 물에 타서 먹이고 안 돼요. 근데 방법을 알았어요. 유플레랑 같이 하나하나 넣어주세요. 유플레에다가 숟가락에다 넣어주면 얘가 삼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부터 또 다 알렸어요. 그걸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우리 아이가 뉴트리라이트 WX를 먹기 시작한 날. 저는 그만큼 이 제품을 사랑해요. 우리 아이가 이 제품을 먹으면 정말 아주 진짜 지지하게 운이 없고 나쁜 거 사지 않은 이상 너무나 건강하게 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너무 좋았어요. 파트너하고도 아까 그 얘기하면서 통화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는 제가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메이 자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써요. 열심히 써요. 우리 마트에서 다 써요.
지약, 칫솔, 세제, 아까 먹는 비타민, 요새 뭐 정수기도 이제 필수품인 시대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탈모, 이런 거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저기에 퍼져 있어요. 11번 가오, 뭐 G마켓, 삼성 뭐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저 아메이에 있으면 아메이에 있는 걸로 되게 단순해요. 내가 먼저 옮기고요. 그거를 조금 공부해요. 왜냐면, 야, 그게 어디 좋은데 이러는데, 그냥 좋아.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서 어디에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는 매일 이것들을 쓰는 소비자거든요. 평생. 그러면요, 이 한 사람이요, 이 치약이 좋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치약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샴푸가 좋다고 느끼면 잘 안 바꾸죠. 진짜 막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샴푸가, 이 탈모기가 우리 에사백이 머리를 나게 해줬어요. 그럼 딴 걸로 갈까요? 안 가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의 광고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소비자가 나를 통해서 물건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진심으로 감동할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짜 좋다라고 느낄 때 나의 네트워크가 퍼집니다. 아메이에서 우리 물건 주문해요. 나를 통해서 물건을 알게 된 사람도 아메이를 통해서 물건을 주문해요. 되게 단순하죠. 사고, 알리고, 사고, 알리고. 그런데 이런 단순한 구조 속에서 저희가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제 맵인데요. 얼른 지나갈게요. 이게 이게 저희 팀에서 공유했던 자료라서,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온 저의 네트워크죠. 그런 네트워크들이고, 이 사람 처음에 한 명에게 알리고 가입시켰을 땐 분명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점점 내가 오늘 들였던 시간보다는 더 짧아지고요. 내가 처음에 몰랐잖아요. 친구한테 자산이랑 월급의 차이를 설명을 해줄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짧아져요.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메이를 통해서. 요새 플랫폼이 돈을 벌거든요. 카카오톡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플랫폼의 중심에 있어요. 객시, 소통의 공간, 그 다음에 은행도 있죠. 그리고 쇼핑도 하죠.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주고받아요. 이런 곳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플랫폼 중심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어떤 물품 회사?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있는 카카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소유할 수는 없죠. 근데 아노이에 오게 되면 아노이에서 나에게 사이트를 주고 제품 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들을 주고 소비자를 만들면 이렇게 맵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중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본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비밀. 굉장히 심플하다고 했죠. 바꿔 쓰고요. 광고에서요. 내 몫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연예인들이 가져갔던, 유재석이 가져갔던, 김희애가 가져갔던, 내가 뷰티를 바르고, 유재석이 광고 되게 못하잖아요. 유느님. 광고 되게 못하죠. 근데 그거 찍고 몇 억씩 벌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수익을 제가 가까우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가져갔던 수익을. 저는 대충, 사파이어들은 연봉 6천 정도라고 해요. 평균이에요. 에메랄드는 7천에서 1억. 다이아몬드는 1억 5천에서 2억. 제가 파운드에서 에메랄드잖아요. 사파이어도 해봤고요. 대충, 맞아요. 맞고, 다이아몬드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돼봐서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고, 이제 저는 올해 삿포로 가잖아요. 저는 한 레그가 시어머니 레그가 있거든요. 하나스피티 레그 중에 시어머니도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저도 여행을 가요. 근데 시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세요. 그래서 삿포로에서 칠순 잔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가는 최고의 여행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과연 아멘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설레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여보 돈이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원룸 때 여행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걸린다고요. 당연히 아멘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이 처음에는 마이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점 빨라져요. 저희가 양동이는 월급 그 노동자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이 떠서 계속 우물에 날라야 되니까. 하지만 파이프는 자산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처음에 까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완성이 되면 물이 트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끝까지 쏟아지죠, 물이. 근데 파이프를 연결하는 동안에는 이 친구가 양동이를 물을 나르면 이 친구가 결국 처음에는 물이 더 많이 있겠죠. 저는 물을 나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파이프가 나와서 물이 터는 순간 어때요? 이 친구가 물 들어 뛰어가는 순간에도 나는 물이 나오고 물 붓고 다시 가는 순간에도 나는 물이 계속 나와요. 결국은 내 우물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이 오래 걸려도 내가 20만 원밖에 못 벌어도 지금은 어때요? 내가 훨씬 잘 나가요. 이효를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아무리 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를 더 쌓았어. 뒤를 돌아보세요. 저는 제 파트너가 힘들면 그래요. 들어가. 맵바. 로스맵바. 왜 오늘 안 봤어? 너가 1년 전보다 로스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지를 봐. 내 PB가 1년 전보다 이맘때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 저는 보라 그래요. 뒤돌아서 네가 온 걸음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더 무궁무진한 걸음들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이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내 묵묵하게 길을 쌓으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가 왜 자산이냐면요. 제가 그 큐브 에메랄드 때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제가 하도 이거 읽어먹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크게 차 전선 처리했어요. 코뼈 부러지고 한 달 입원했어요. 근데 제가 큐를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또 사고가 났어요. 이거 사고 나서 제가 이제 진짜 보너스 막 받고 이래가지고 신나게 난생 처음 벤츠를 사봤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거를 사고를 냈어요. 100% 가실로. 그래서 옆에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에어백 다 터지고 펜다 부러지는데 다행히 저희는 아무도 안 다쳤거든요. 아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걔도 근데 전선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샀어요. 똑같은 차를. 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랑이 사고를 냈잖아요. 2달밖에 4,000km도 안 탄 차를.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가족 안 다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돈을 벌면 되죠. 나는 파이프가 있는데 아메이에서 연말 보너스를 주는데 1,000만 원 손해 뭐 어때요? 전선 처리해도 뭐 이제 등록세 이렇게 하면은 좀 손해를 보거든요. 저희가 과실이 100%니까 벌금도 냈어요. 맞아요. 70만 원. 네, 벌금 내셨는데 그냥 안 다친 게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들 동안에 저는 그러면 아무리 만약에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겠죠. 제 수익이 빵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쓰는 걸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말건 상관없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네스 플리티늄. 아니죠. 하네스 에메랄드 달성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자산이에요. 시스템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근데 회사에서는 빵원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출근을 못했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 코 살짝 먹는 거 보이세요? 부러진 거예요. 근데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못했어요. 아니면 부러뜨려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2번째 이제 제가 이거 8달이거든요 올해 제주도에서 10일 살기 했어요. 8월 마감 때 8월 마감해서 올해 이제 파운더스 PT 보내고 저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신나게 10일 동안 하고 와서 마감 잘했어요. 왜냐면 나는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진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예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광고 수익이라 그랬죠. 연예인들이 하던 광고를 내가 해야 돼서 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건을 쓰는지 진심이 물론 좋지만 진심만 갖고는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어트도 있고요. 화장도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해봤고 예쁘지만 다르죠. 제가 쩔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우리 애기 비타민 열심히 먹어서 키가 진짜 커요. 또래 대비. 그리고 자전거 맨날 이렇게 타죠.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해서 제가 많이 뺐죠. 원래 날씬했어요. 근데 아기 때 갑상선 때문에 제가 쪄서 30kg, 저만의 브랜드를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아메이 제품으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에 갔다 왔던 거. 제 파트너들하고 요새 제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운동. 그래서 25센트 라이드를 너무 즐겁게 타고 있어서 AP나 이런 데 다 예약을 해가지고 신나게 자전거 타고 미팅 듣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내가 막연하게 30쯤이면 혹은 40쯤이면 50쯤이면 내 자식이 결혼할 때쯤이면 자식 집 하나 해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연함이에요. 그거를 가슴이 아프고 좀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내가 언제라면 이거를 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 그 현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용기 있게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아메이 통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얼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뼈 때리는 말이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미진상이다. 너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랑 똑같이 사는데 내년에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특히 연금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연금이 어떻게 될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한 번씩 소비자한테 열받으면 카카오 스토리 그다가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한 번씩 스토리를 올리거든요. 이렇게 책을 쓰는데, 아무튼 너무 맞는 말이고요. 제가 다이어트 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갑상선이 있어서 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턱걸이 있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턱걸이 잘하세요? 저 턱걸이 얼마 전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안 됐어요. 여기서.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부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하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부흥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성취감, 희열은 말도 못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안 될 때도 매일 했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매일. 그래서 내가 오늘 파트너가 없어도 내가 뭐가 안 돼도 반드시 이 자리에 매일 와서 나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내의 근육을.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고, 이거는 제가 아메이 2세분들,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방주환 리더님도 있고, 제가 저분 리더님 잘 모르는데, 주스타라고 하시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리더님들이 아메이 2세거든요. 이분들이 누리는 삶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은 대물림이다. 하지만 아메이 다이아몬드 핀도 대물림이에요. 상속되지만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김동현 리더님. 아메이 사업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메이 사업을 본인 또 독자적으로 하셔서 다이아몬드 성취하셨잖아요. 아메이가 주는 가치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내가 부모님이 아메이를 했을 때 왜 자식이 아메이를 하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분명히 좋은 것만 겪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왜 자식들이 그것들을 보고 나도 저기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왜 갈망하는지, 왜 그거를 너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지금 모두들,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시거든요. 방중환 리더님도. 왜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반들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만 난리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을 막 아줌마들 틈에 보내고 막 로션 바르게 하고 요리 미팅을 보냈는가? 도대체 아메이가 뭐가 있길래, 그 가치가 뭐가 있길래. 저는 이 아메이의 가치가 너무 좋고요. 지금 우리 아이는 아메이를 너무 좋아해요. 아까 자전거 타는 거 보셨죠? 우리 아기는 뽀로로 음료랑 퀸치 주스 있으면 퀸치 주스를 먹어요. 아메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좋은 것만 보면 아메이 건 줄 알아요. 아메이가 정말 좋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이런 아메이 가치가 저는 너무 좋고, 제 파트너 둔갑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둘 다 아메이 하겠대요. 아메이를 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 멋있대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엄마의 목표가 있고 나를 일본에도 데려다주고 푸꾸옥에도 데려다 줄 거니까 아이들은 아메이를 너무 좋아해요. 순수하게. 저도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치앙마이 아이 여행 데려갔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미국은 아메이 벌써 3세 Reference the business to them is our family farm. Jody's mom and dad were there in the beginning. Jody chose to build a business, and now our children are building the business. The longevity is incredible. Growing up in a household as a third generation was literally a dream come true. And I think what I saw as a child growing up was exactly who I wanted to be and exactly what I wanted to do. You know, I've been around this business my entire life. And I just remember as a kid walking through our office, seeing all the word Amway over all these products. And I was taking ownership at a young age thinking, this is our business. This is our products. This is what we do. As a third generation, the biggest blessing that I've had has been the opportunity to come up in a family that thinks different. Most people grew up in an environment to where they're constantly being told what they can't do. We grew up in an environment being told what we could do. And so we get to take what they have built and continue to add value to it. We get the chance to stand on their shoulders. An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because we want this to go for future generations.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And what we hope to do is leave a bigger, stronger legacy of the founders. It's ours to protect, utilize, and hopefully grow so that we can pass on something more like they did for us. And so the predictor for our future is what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past. And with that as a foundation,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are really good and really exciting. Your legacy is that each next generation has less limits than the generation before. They have an opportunity to create, just like his father did, just like his grandfather did. Grandfather always said, we haven't scratched the scratch of the scratch of the scratch. Scratch of the scratch of the scratch. And I still believe that's true.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businesses on the planet. We're the generation, Joe Victor III, and we have Joe Victor IV at home who's watching us. And we know we have a great responsibility to continue to add to that legacy, and they believe in their heart that I can do that too. And having your fourth generation say to you, hey, when can I get a chance to build this business? Man, it's why you do what you do. 네,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 집엔 4세대 아메이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아메이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아메이를 하고 자란, 아메이를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부모님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함께 봐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메가 너무 좋고요. 이제 우리 아들도 아메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치열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지금도 오늘 우리 아이 수영장 포기하고 왔거든요. 수영장 픽업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한 아메 사업을 한 10년, 20년 더 하면 저렇게 한번 파트너들과 함께 여유롭게 정말 해변가에서 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파트너하고 저렇게 찍었는데 그리고 저 옆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의 꿈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강의 가는데 너하고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을 올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폰서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심이 닿다.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정말 아메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조금은 떨치고 정말 인생 주인공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